그 수열 중에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게 등차 등비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모르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자, 등차 수열. 우리 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쭉 나가서 n번째 항. 자, 모든 길은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수열은 모든 길은 일반항을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모든 수열은 다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열의 문제가 나오든 일반항이 얼마일까가 궁금해야 돼. 그렇지? 일반항은 어떻게 세우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이지? 이렇게. 여기를 an-1이라고 하면 b를 더한 값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라고?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렇지? A하고 D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 두 개만 나오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1차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자, 그러면 미지수가 A하고 D니까 모든 항을 다 A하고 D로 표현해야 연립을 풀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자, A1은 A라고 하자. 그럼 A2는 A 플러스 D죠? A3는 A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지? 그렇죠? A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다. A4는 A에다가 D를 세 번 더한 거지? 그래서 전부 다 A와 D로 표현해 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AN은 A에다가 D를 n-1번 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D죠? 괜찮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등차 수열이 나오면 뭘로 표현해라? A하고 D로 표현해라. 됐죠? A와 D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n이 변수잖아. 그렇죠? n이 변수고 A하고 D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상수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n에 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d잖아. 이렇게 곱하면, 전개하면. 그러니까 n의 개수가 d야. 물론 여기는 a-b인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이니까 초항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a에는 초항값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n의 개수가 d라는 거. n의 개수가 d라는 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값도 암산으로 금방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d가 3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N은 얼마니? D가 3이니까 3N 이렇게 써놓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란 얘기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등차 수열은 A와 D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암산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지? 공차를 알면 무조건 공차가 3이면 3n, 공차가 4면 4n, 그리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등차수열은 미지수가 A와 D인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 못 풀 문제가 없지. 더군다나 1차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야? 등차수열에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등차중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등차 중앙이야. 자, 여기가 AN-1, AN으로 할까? 그냥? AN,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이와 같이 이웃한 세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니?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요 뒤쪽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하게 되면 점화식을 배웁니다. 점화식은 뭐냐면 전부 다 이웃한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이웃한 두항 또는 이웃한 세항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그 수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라고. 점화라는 뜻이 뭐야? 불씨가 붙으면 확 불이 붙는 게 점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웃한 두 개 또는 세 개항의 관계식만 가지고 어떤 수열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값 또는 어떤 값이 몇 번째 항인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거를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 이게 점화식이야. 여기다 D를 더한 값이 그 다음 항이고, 여기다 D를 더한 값이 그 다음 항이잖아. 그쵸? 그러면 빼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거나 또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앞에 있는 항을 빼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겠지? 여기서 이거 빼면 D가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면 D가 나오겠지? 그럼 이 관계식에서 여기 있는 가운데 항을 넘기면 2배의 AN 플러스 1이죠? 이거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한 것과 같다. 그게 뭐야? 등차 수열입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 중앙값 알아야죠? 등차 중앙 항상 써먹어야 됩니다. 등차 중앙. 나중에 등차 중앙만 나와도 이거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괜찮죠? 그 다음에 자 등차 수열에서 이웃한 세항, 음, 이웃한 세항이 등차 수열이다. 세항이 등차 수열. 이웃한 세항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식을 어떻게 잡지? 가운데 걸 A, 앞에 걸 A-B, 그 다음 걸 A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래야 합이 주어지면 3A니까 구하기가 쉽지? 그렇지? 이렇게 대칭형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럼 이웃한 내항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칭형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를 하나를 A-D,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공차가 2D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 여기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잡으면 좋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내항, 이웃한 내항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 만약에 5개가 등차 수열이다. 그럼 A 잡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2D 이렇게 잡고 여기는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웃한 5항이 등차 수열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잡아요. 이해되지? 할 게 이제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n에 관한 식으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할 게 별로 없지, 등차수열. 뭐 풀만한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등차수열의 합이 나오지? 음, 등차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등차수열의 합을 구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지. 그죠? 가우스 완전 재수없지. 가우스 때는 우리가 공부할 게 무지 많아진 거야. 가우스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배한 거온 세웠잖아. 3대 수학자구나. 세계 3대 수학자. 그 가우스는 되게 오래 살아요. 수학자들은 다 천재잖아. 천재들은 또 일찍 죽어. 천재들은 다 염세적이야.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냥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아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30대 대부분 다 요절합니다. 근데 가우스는 막 9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 연구만 한 사람. 그래서 대학 강의도 잘 안 나가. 교수이긴 한데 잘 안 나가. 연구실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지. 음. 그리고 책도 되게 많이 써요. 250 몇 권 썼어. 근데 완벽주의자라 발표를 안 해. 그래서
가우스의 제자들만 횡재한 거지. 가우스가 죽고 나서 가우스가 모아놓은 책들 지네가 다 인수해가지고 돈 번 거야. 그게 이제 가우스야.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 확률과 통계도 또 가우스가 음, 거기 연구한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식도 되게 복잡해요. 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그 정규분포 곡선 함수식도 가우스가 만든 거야. 뿐만 아니라 가우스는 천체 물리학자야. 천체 물리학자니까 천문학에도 원래 천문학자야. 수학에도 관계가 많았고 여러분이 대학을 간 게 행렬 배웠잖아, 여러분 그렇죠? 행렬 배우면 그 행렬도 가우스가 만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렬과 연립방정식의 관계가 또 나와요. 대학 들어가면 그걸 이제 그 시니어 쪽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데 이제 벡터하고 행렬하고 연합해서 이제 학문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가우스가 만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울고 나온다. 뭐 이런 선형대 수학 그것도 가우스가 만든 거야. 그냥 얼마나 만든 게 많아.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우스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죠.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이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좀 주무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야, 1부터 100까지 더해.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때 그 학교는 아마 간이침대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 하고 할 때 자기는 한숨 자려고 간이침대를 이렇게 두 발짝 걸어갔더니 가우스가 다 풀었습니다.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다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100부터 99, 98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 플러스에 거꾸로 한번 더했습니다. 이 얘기죠. 거꾸로 한 번 더하면 모든 값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지. 가우스가 한 얘기가. 그랬더니 모든 값이 다 똑같이 나와요. 101, 101, 101.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10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1이 100개가 있는데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구한 거야. 기발하지. 그죠? 걔는 이제 무조건 더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잖아. 그치? 그 가우스가 나중에 이제 수학자가 돼서 직대성한 게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문화 시킨 게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은 이제 전부 다 가우스가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학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자, 초항은 A야. 그 다음 건 A 플러스 D야. 세 번째는 A 플러스 2D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라. 이 말이잖아. 점점점점 쭉 해서 맨 끝에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죠. 그렇죠? 자,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니? 하고 물어봤는데, 가우스가 한 것처럼, 이거는 A 플러스 N-1D, 그 다음 건 A 플러스 N-2D,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건 A 플러스 N-3D,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쭉 더하면 이거는 A겠죠. 거꾸로. 거꾸로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2A 플러스 N-1D죠? 마찬가지 이것도 더하면 2a 플러스 n-1d죠?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마찬가지 점점점 플러스 이것도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2a 플러스 n-1 이거의 d 이게 몇 개야? 전부 n개지? 그렇지? 근데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음, 이게 합이란 얘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면 이걸 SN이라고 하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2a 플러스 n-1d는 이게 초항값이고 이게 끝항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항과 끝항을 더한 값과 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2분의 n에다가 초항은 a1, 끝항은 an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초항과 끝항을 알면 등차수열의 합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n이라고 쓰진 않고 그냥 l이라고 쓰는 건데 그냥 n이라고 해두는 게 더 좋죠? 초항과 끝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나올 때는 초항과 공차를 이용한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초항과 끝항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항과 끝항을 알 수 있니?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만약에 식을 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을 여기 있는 일반항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n의 개수가 d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된다.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등차 수열의 합이 이거잖아? 그렇죠? 이건데, 이거는 여기가 n을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n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2차가 되지?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SN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지. 그렇죠?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이거는 N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상수항이 없죠? 그렇죠? 상수항이 없어. 전부 1차항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여기까지 가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창의 개수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n을 여기다 곱하면 여기가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d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2분의 d가 되죠? 그렇죠? 이거 전개하면 n을 여기다 곱하고 d 곱하고 2가 밑 분모에 있으니까,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죠? 2분의 d가 된다.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의 개수가 d였어. 그렇죠? 그런데 SN은 2분의 D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창의 개수는 2분의 D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건 얼마니? 그럼 또 여기 있는 거 전개받고 하면 복잡하잖아. 그치? 복잡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면 아까 일반하고 똑같아.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S1이죠? 그렇죠? S1은 A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처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D를 알면 초항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금방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D가 4야. 만약에 초항이 뭐 2라고 합시다. 초항이 2라고 합시다. A는 2다. A는 2다. 그럼 SN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S는 D가 4니까 2분의 D. 그러니까 2n제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건 1차겠죠? 1차 n 이렇게 써놔. 그 다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괜찮지? 그럼 여기가 2니까 2가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야? 0이 돼야 되겠니? 그치?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0이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 1로 할까요? 초항을 1이라고 하자. 초항을 1이라고 하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SN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알아야 될 내용, 등차수열의 합이야. 자, 등차수열의 합은 뭐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2창의 개수는 2분의 d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n의 1차식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배운 거, SN이 주어지면 AN을 구할 수 있지? 그렇죠? SN을 주어지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어. 자, SN이라는 게 뭡니까? A1, A2, A3 플러스 2랑부터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음, 쭉 해서 플러스 AN-1 플러스 AN 이렇게 되지? 그렇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뭐야? SN이야. 그럼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여기까지 더한 건 뭐니? N항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여기는 S, N-1이겠죠? 괜찮지? 그럼 이제 어떤 형식을 얻을 수 있어? SN은 S, N-1 플러스 AN이죠? 그렇죠? 그럼 AN은 SN에서 S, N-1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등차 수열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수열이 다 성립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야? 얘는 2항부터 성립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항부터도 성립하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 그렇죠? 1항부터 성립하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항부터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1이 S1과 같은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1과 S1이 같지 않다, 그럼 2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A1과 S1이 같다, 그러면 2항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항값은 S1으로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열이 다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여기는 AN은 SN에서 SN-를 떼는 건데 항상 가로 세모를 하지 말고 세로 세모를 하라는 얘기죠. SN에서 SN-를 빼는데 세로로 빼라는 얘기야. 가로로 빼지 말고 세로로 빼라. 그게 AN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는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쭉 계산을 해봤더니 2n제곱 마이너스 3n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등차 수열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런데 a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니? 그럼 이제 n 대신에 n-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에다가 n-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n-1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가로셈을 하려면 이거를 전개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를 쭉 전개해서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복잡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세로 셈을 하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뭘로 보는 거야? 위에 거를 A제곱. 이거를 B제곱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 뭘로 묶었을 때? 2로 묶었을 때. 항상 개수로 묶으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라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합차 공식이잖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근데 a 마이너스 b는 이거와 이거는 언제나 하나 차이 나잖아. 무조건 1이라는 얘기지. 고민할 게 없는 거지. 그죠? 그럼 a 플러스 b만 하면 되니까 n하고 n 마이너스를 더하면 언제나 2n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개수로 묶어놓으면 이 창은 언제나 빼게 되면 2n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이것도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언제나 n에서 n 마이너스를 빼니까 하나 차이잖아. 무조건 1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선생님 설명 이해 가죠? 그래서 AN은 얼마다?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세로 세모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쭉 적으면서 연습 좀 해주세요. 어, 외울 것도 외우고.
이제야 울지 말고 모자까지 쓰고 눈까지 가리고 주무시는지 공부를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다음 등차 수열을 아까 정리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등비 수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니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나는 n-1번째 항, n번째 항, n번째 항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이니까 곱한 값을 r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곱한 값을 r이라고 하자. 그리고 r을 공비라고 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등비 수열은 미지수가 이것도 두 개죠? 등차는 A하고 D, 공비는 A하고 R.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미지수가 A하고 R인 미지수가 두 개인 지수식이에요. 그렇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A1은 A고 A2는 AR이지? A3는 AR 제곱이죠? A에다가 R을 두 번 곱하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A4는 AR 세제곱이죠? 점점점. 그러면 AN은 AR의 N-1승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승. 그래서 지수식이구나 이런 얘기죠. 이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죠.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더해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구할 때는 더하거나 빼서 없애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은 곱해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없앨 때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없어져. 그럼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눠야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죠? 이해되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등비수열은 A하고 R로 표현해야지. A2는 AR, A3는 AR 제곱, A4는 AR 세제곱, A하고 R로 표현해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19개 써서 연립 푸는 거야. 다만 미지수를 소거할 때는 나누어서 없애라. 괜찮지? 그게 등비수열입니다.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뭐가 있죠? 이웃한 세항이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웃한 세항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R이 곱해진 값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웃한 세항이 등비수열이면 나누면 AN분의 AN 플러스 1 나누면 또는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2 앞의 항을 뒤 항으로 나누면 R로 일정하겠죠? 괜찮니? 곱해진 거니까 거꾸로 나누면 R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식에서 X자로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비 중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등비 중앙 가운데 있는 값 이거를 등비 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이웃한 세항이 이웃한 세항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웃한 세항이 등비 수열이다. 등차일 때는 A-B,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았는데 등비 수열은 만약에 R분의 AR 이렇게 잡으면 분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아. AR 제곱.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물론 곱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분수가 있어서 더 복잡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AR 제곱, AR 세제곱. 이웃한 내항이 등비수열이다. 이웃한 내항이 등비수열이다. 그럼 이건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진 수열이기 때문에 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부분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웃한 세항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또는 4차 방정식의 네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다섯 개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보통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그러면 뭘 써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그렇게 해서 A하고 R을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이게 뭐다? 등비 중앙이다.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SN을 구하세요. 초항은 A,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R의 N-1승,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이 뜻이죠? 이해가죠? 자, 이거 저번 시간 했었죠? 몇 급수 할 때. 한번 보여줬지? 시그마에서 몇 곱수 할 때 보여줬잖아. 등비수열의 하. 음. 어떻게 구했죠? 양변에 R을 곱했죠? 그렇죠? 양변에 R을 곱했는데 한 칸씩 미로 썼잖아. 그렇죠? 시프트, 원클릭. 그래서 하나 밀었으면 AR. 앞에 거 여기다 R 곱한 거 한 칸 밀어서 AR 제곱. 이렇게 쓰란 얘기죠? 앞에다가 R을 곱한 거 AR의 N-S. 여기다 R을 곱한 거 A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하는데 한 칸씩 밀어 써라. 그 다음에 빼란 얘기죠. 빼면 여기는 1-I R의 S죠. 자, 빼면 가운데 게 쫙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맨 앞에 거 A하고 AR의 N제곱만 남지? 괜찮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S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1-R분의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음.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R이 1보다 작으면 양수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R이 1보다 크면 2라고 R을 바꿔도 괜찮죠? 여기가 R-1, 여기가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상관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보다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R이 1보다 클 때 식을 이렇게 써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지?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면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전부 A 아니니? A를 N번 더했으니까 NA겠지? 그렇지? 그래서 공비가 1이면 S는 N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이 1일 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자, 등비수열의 이제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의 합도 곱해진 수열이니까 미지수를 없앨 때는 나눠서 없애는 거야. 알겠죠? 근데 미지수가 A하고 R인데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잖아. 그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R분의 A가 변하지 않거든.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라지 A라고 생각하고 연립을 풀으시면 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1-R분의 A를 한 문자로 생각하고 연립을 풀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R에 관한 지수식이다. 등비수열의 하. 언제나 등비수열은 특별한 수열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심화미적을 들어가면 무한 등비급수를 또 배워요. 급수를 이제 무한대로 더하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이제 무한대 한까지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극한이잖아. 무한대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배웁니다. 심화미적, 미적분 2에서. 그럴 때 등비수열은 항상 예외로 빼서 따로 정리를 해. 수열에서도 마찬가지고 등비수열은 따로 정리한다. 왜? 지수식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식만 나오면 아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따로 정리합니다. 시그마에서도 등비수열은 공식이 없죠. 시그마에 없잖아. 그렇지? 그냥 등비수열을 합으로 구해줘. 알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언제나 특별한 수열이다. 지수식이다. 그럴 때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었잖아. n에 관해서. 그렇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어. 그럼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네. 등비수열이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은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인데, 자, 이거를 라지 A라고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상수니까. 그래서 SN은 A에다가,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은, 여기는 A를 각각을 넣으면 A-A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랑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렇죠? 여기가 A면 R의 N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이 SN이 주어졌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여기는 A하고 B를 더했더니 0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돼. 그래야 첫 장부터 등차수열이야.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둘 장부터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거 상수가 요 개수죠.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아니야. 둘 장부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 이게 등비수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선생님, 근데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은 음. 왜 첫째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첫 장부터 이렇게 등비수열일 때 0이 된다는 거지. 어, 근데 0이 아니면 여기에 뭔가가 하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 이 규칙하고, 그치? 그러니까 둘 장부터란 얘기지. 그럼 막 둘째 항도 되고 셋째 항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 둘 장부터 보통 일하는 거지. 만약에 둘 장도
없고 세 장부터 또는 네 장부터 그럼 수열이 아니지. 규칙이, 규칙이 없으니까. 응? 근데 그러면은 둘째항부터 그거인 거면은 그럼 상수항이 변한다는 거지. 여기 앞에 있던 상수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등차 수열이잖아. 뭐 1, 3, 뭐 5, 7, 9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 이게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이게 공차가 2죠? 초항은 1이지? 그럼 SN을 구하면 2분의 D니까 N제곱이죠? 플러스 1차인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이건 0이네? 그렇죠? 그럼 이제 SN이 N제곱이잖아. 그렇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이거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에다가 2를 더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상수항이 생긴다는 거지. 음. 등장부터 등차 수열. 이해가지? 등비 수열이야. 1, 2, 4, 8, 뭐, 16, 32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가. 그럼 이제 초항이 1이죠. 그다음 공비가 2잖아. 그럼 이제 SN은 어떻게 됩니까? 어, 공, 공비가 2니까 2 마이너스 1, 초항 1에다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음,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개수가 1이잖아? 2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장부터 등비수열인데 만약에 여기가 2였어 봐. 여기가 만약에 2면 요거 다 더한 값이 이건데 여기다가 또 2를 더해줘야 되잖아. 네. 여기다가 이제 2를 더해주면 요게 없어지잖아. 그럼 2의 n승이 되니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네.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지. 괜찮니? 그럼 음, 막 2, 2, 4, 8, 12년은 음. 걔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등비수열이라고 보는데 첫 장만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럴 수도. 그럼 첫 장을 따로 처리해줘야. 첫 장이 등비수열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첫 장 값만 따로 처리를 해주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얼마씩 더해줘야 첫 장을 따로 구해주면 알 수 있죠? 그럼 첫 장은 전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첫 장은 S1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SN이 주어지면 거기다 1 집어넣은 게 초항값이잖아. 그거하고 일반항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그렇죠? A1과 S1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자, 자,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했죠. 등차 수열의 하, 일반항과의 관계,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하, 쭉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 진도? 그리고 대수 수업을 했어요. 왜? 성적 확인하고, 성적 확인하고, 뭐 계속 성적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 나간 날이 3일? 아니 나는 뭔가 명록쌤 시간에 뭐 담임 선생님이라서 뭘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저번에 그 진도 시험 범위까지 나가고 더 안 나가는 거야? 네. 바쁘겠네. 응. 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 A하고 D 1차 방정식이죠. 그렇게 해서 조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식 두 개 나오니까 A하고 연립해서 A하고 D 구하면 A 40 구할 수 있죠? 네. 음.
그러면 A10은 어떻게 써줘? A 플러스 9D 이렇게 써야지. A하고 D로. 마이너스 A 퍼는 A 플러스 3D 이렇게 써야지. 이게 24다. 이 말이죠? 이해되지? 네. 그럼 A 없어지고 9D에서 3D 빼니까 6D죠? 6D는 24니까 D는 4죠? 그럼 A13은 A 플러스 12D죠? 이게 51이란 얘기지? A 플러스 48이죠? 이게 51이죠? 그럼 A는 3이겠죠? 괜찮지? 그럼 A40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A40은 A 플러스 39D죠? A가 3이니까 3 플러스 39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내용 이해되죠?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연립 풀면 되니까. 유제 1번 첫 장은 3이다. 그 다음 A10은 A 플러스 9D, A하고 D 구하니까 21. 쉽죠? 유제 안 해도 되겠지? 음, 등차주마.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을 쓰란 얘기지. 가운데의 두 배는 2 곱하기 3은 P 플러스 Q다. 이렇게 식 쓰면 되죠? 괜찮지? 마찬가지로 이거 세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의 두 배는 P 플러스 4는 X 플러스 7 마이너스 2Q. 이렇게 하란 얘기지? 그럴 때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음. 어. 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6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2P, 어차피 넘어가면 되겠네? 2P 플러스 2Q.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8에다가 7 넘어오면 1이죠. 1이 X네? 괜찮니? 그럼 두 2로 묶으면 P 플러스 Q 플러스 1이겠죠. 이게 6이니까 12에서 13이지? X는 13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할 수 있죠? 음. 유제 2번에 보세요. 등차등비에서 나올 만한 게 뭐 있겠어? 일반화, 하, 그 다음에 등차중화, 등비수열의 일반화, 등비수열의 하, 등비중화. 6개 중에 설마 6개 나오겠니? 한 2개 나오겠지? 그럼 대부분 합에서 나오지. 그렇죠? 합에서 나오거나 여기서는 나올 게 없으니까 대부분 문장지에서 나와. 활용 문제 있잖아. 그렇지? 등차 등비 활용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얼마니? 15. 15. 그러면 15. 괜찮죠?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의 하,
S8이 96이다. S15가 225다. A15 마이너스 A8은 얼마니? 여기 잠깐 봐봐. 자, 지금 이거를 구하라 그랬는데 15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죠? 8이 어디 있니? 여기 있지? 그쵸?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돼. S8이니까, S8,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7D, 이렇게, 2A죠? 2A 플러스 7D, 이렇게 해도 돼. 이게 96이다. 그 다음 이제 S15니까, S15는 2분의 15에다가 2A 플러스 14D는 225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A하고 D에 관한 식 두 개 나오잖아. 그치? 연립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 항상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게 뭐냐면 초항과 끝항을 이용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위에 거는 S8을 2분의 8에다가 A1 플러스 A1 플러스 A8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죠? 초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S15는 2분의 15에다가 그 다음에 A1 플러스 A15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럼 설명 이해 가니? 그래서 이제 이건 얼마다? 96이다. 이건 얼마다? 225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A1 플러스 A8 이걸 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8로 나누면 8일은 8, 2, 8에 16, 2 곱하면 24죠? 괜찮니? 이렇게 나오죠. 밑에 것도 A1 플러스 A15를 구할 수 있죠? 15로 나누면 225니까 15죠? 이게 15니까 2 곱하면 30이지? 괜찮니?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게 A15 마이너스 A8이니까 빼면 되잖아. 그치? 이게 1식, 이게 2식이라고 하면 2식에서 1식을 빼면 A15 마이너스 A8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30에서 24 빼니까 6이겠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아, 이게 끝항이구나. 이것도 끝항이구나. 그럼 초항과 끝항을 이용하게 되면 초항은 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없어지니까, 식을 한 번에 써서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좀 더 빠르겠지. 그래서 초항과 끝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초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푸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제 3번은 어떻게 할까요?
구했어? 얼마야? 보유나? 유제 3이요? 여기 유제 3. 4번. 4번.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아까 공차를 알잖아, 지금? 네. 공차가 4니까 여기가 이창의 개수가 2분의 D니까 2잖아. 그럼 이제 1차의 개수는 모르죠? 초항을 모르니까. 지금 초항만 알면 되잖아. 공차를 아니까 초항 A12는 A 플러스 11B잖아. 그 초항만 알면 끝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K만 알면 되지 않니? 그럼 이제 S20이니까 S20은 2 곱하기 400이죠? 플러스 20K지? 이게 160이잖아. 괜찮아? 그러면 20K는 얼마이고? 160, 400. 그러니까 얼마죠? 800, 800 마이너스 800 플러스 160이지? 20K는 K는 얼마야? 20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40 플러스 8이죠? 이렇게 되니? 그럼 얼마 K는? 마이너스 32?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Sn은 2n제곱 마이너스 32n 이렇게 되지? 그럼 A1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0이겠지? 괜찮니? 그럼 A12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그 다음에 11 곱하기 4죠? 44니까 43에 14니? 이렇게 구해도 되지? 이게 다 좋은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SN은 20이니까 2분의 20에 2A 플러스 그 다음에 19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다? 160이다. 그래서 A9에서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비슷할 것 같네.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은 공차를 알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해. 공차를 알면 그냥 얘네 관한 2차식이 편하거든. 이건 또 분수식이니까 정리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치? 공차를 알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편하다. 넘어가서. 자, 이것도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꼭 뭐를 따져줘야 돼?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줘야 돼.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 뜻이야. 이해가지? 어.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얘기야? AN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할 때는 SN은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 Sn-1은 3의 n-1의 제곱 플러스 n-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빼란 얘기입니다. 뺄 땐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세로 세모하라고. 그래 간단하다고. 그럼 이게 AN이죠? 그래서 개수로 묶고 그 다음에 빼면 하나 1이고 더하면 2n-1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금방 구하지. 두 번째 거 빼면 1이겠지? n하고 n 마이너스 하나 크잖아. 그치? 상수함은 없어지죠? 그래서 세로 세모라면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6n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는 됐니?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성립한다고? n은 2항부터 성립한다고. 초항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둘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럼 여기는 초항값은 따로 구해주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A1은 어디다 넣어서 S1에다 넣어서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초항값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그 다음에 A3은 어디다 집어넣어? 이제 여기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AN에다가. 그렇죠? 그럼 3은 18에서 2 빼니까 16이죠? 그 다음 A5는 어떻게 되니? 30에서 2 빼니까 28이겠죠? 이렇게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0에서 46이죠. 괜찮지? A1을 따로 처리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거 보는 순간에 이거 첫 장부터 등차라는 걸 몰라. 모르면 그냥 다 셋 다 여기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틀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둘 장부터 등차 수록이나 첫 장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구나. 첫 장을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보는 순간에 알아야 돼. 괜찮지? 응. 유제 4번. 자, 이거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렇겠지? 얼마입니까? 오십. 음.
어떻게 구했어? 이거를 가지고 일반항 구했죠? 일반항 구해서 103이 되는 거 찾았죠? 근데 선생님이 일반항 이렇게 구하네. 아까 얘기했죠? SN은 어떻게 된다고?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그렇지? N에 관한 2차식인데, 2차의 개수가 2분의 D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2분의 D가 1이란 얘기잖아. 그럼 D가 2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건 D는 2구나. 초항만 알면 되는데, 어차피 초항부터 등차수열이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5잖아. 그치? 그럼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2n,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2n 플러스 3이 103이다. 그럼 2n은 100이다. 그럼 n은 50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빠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알고 있는 구조를 알면 그냥 암산해도 되잖아. 그렇지? 아, 등차수열의 합은 이창의 개수가 2분의 D다. 그럼 D 바로 구하고 1 집어넣으면 A.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어차피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설명 이해가지? 그렇죠? 이렇게 풀면 훨씬 쉽다. A하고 D 빨리 구하는 거야.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미지수가 A하고 R이야. 그렇지? 그러면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눠서 구해줘야죠. 첫 장은 41이다. A 9니까 A, R의 8승이죠. 이게 4 곱하기 A, R의 6승. 이 말이네? 그쵸? 이 말이야. 자, 첫 장이 40분의, 뭐, 어차피 A는 약분되지. 그렇죠? A는 약분되고, A, R 6승 약분하면 R 제곱이 4죠?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공비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R은 2겠지? 그럼 A6은 AR의 5승이죠. A는 40분의 1이고, R은 2의 5승이지. 40분의 32겠죠. 4, 8의 32, 그 다음에 10이죠. 5분의 4네. 괜찮지? 음. 뭐, A를 총항을 미리 넣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약분되니까. 나눠서 없앨 거니까. 자, 유제 5번.
나왔습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 괜찮아? 어. 등비중앙. 두 양수 PQ에 대하여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을 쓰란 얘기죠. 가운당의 두 배는 2P 플러스 Q는 앞에 거 T, 뒤에 거 3Q 더한 값과 같다. 그 다음 뒤에 거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앙을 만족하겠죠. P 플러스 1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것과 같다. 이 뜻이지. 그럴 때 P 플러스 Q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P 플러스 2Q는 P 플러스 3Q 넘어가면 3Q, 3P, 3Q 넘어가면 마이너스 Q는 0이죠. 그러면 Q는 3P겠네. 미지수 하나 줄이는 게 낫겠지. Q는 3P다. Q가 3P니까 P 플러스 1의 제곱은 3P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3으로 묶으면 P 플러스 1이네. P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치환할까요? 뭐 A라고 치환합시다. A 제곱은 3A죠. A 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죠.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3은 0이죠. A는 0이거나 A는 3이죠. A가 P 플러스 1이죠. 그럼 P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P 플러스 1은 3이죠. P는 2겠죠. 괜찮지? P가 1이면 Q는 3P니까 6이겠죠? Q는 6이다. 더하면 8이겠네. 연립이 고민스럽진 않죠. 어차피 뭐 연립 풀면 되니까 12개, 미지수 2개, 19개 연립 풀면 되지. 유제 6번. 플러스 얼마입니까? 4. 괜찮아? 오케이. 등비수열의 화.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은 10이다. A6은 96이다. M항까지 합이 1500은 최소값을 구하라. A하고 R 구하라는 얘기지. A3이니까 A3은 AR의 제곱 12다. A6은 AR의 5승, 이거는 96이다. 나누면 되죠. 그러면 R 세제곱분의 1이지. 나누면 8이죠? 8분의 1이지. R은 2겠네. 2
R은 2죠? 괜찮지? 음, R은 2다. R이 2면 A는 3이죠? A는 3이다. 그러면 SM은 R이 2니까 2-1, 초항이 3이니까 3에, 그 다음에 공비가 2니까 2에 M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1500보다 크다. 3으로 나누면 2M승 마이너스 1은 500보다 크다. 2의 M승은 50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2의 6승이 64, 7승 128, 8승 256, 9승, 9승 얼마야? 256, 512, 그쵸? 9겠네? M은 9. 넘어갑니다. 유제 7번.
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다 똑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A, A 플러스 B,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세 개씩 끝낸다고 합시다. 세 개씩.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이렇게 돼.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어,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끊어서 더했어. 똑같은 개수로. 세 개, 세 개, 세 개. 그러면 이 더한 합도 등차 수열을 이뤄. 똑같이 끊으면. 네 개씩 끊어도 마찬가지고, 다섯 개씩 끊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만 끊으면 언제나 똑같이 끊어서 더한 값도 등차 수열을 이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더해보면, 이걸 세 개 더해봐. 그러면 3A 플러스 3D죠? 요거 세 개 더해보면 3A 플러스 몇 D야? 7에서 12D죠? 이렇게. 요거 세 개도 더해보면 3A 그 다음에 플러스 13에서 21D죠?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이거 두 배 하면 어떻게 돼? 6A 플러스 24D지? 요거 두 개 더하면 6A 플러스 24D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끊으면 이거 세 개, 세 개, 세 개로 더하면 이것들도 더한 값들도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지? 괜찮지? 세 개뿐만 아니라 몇 개씩이라도 똑같은 개수로 끊으면 항상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AR 다섯 제곱, AR 여섯 제곱, AR 일곱 제곱, AR 여덟 제곱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세 개씩 끊었어. 세 개씩. 세 개씩 끊어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더한 값들은 등비수열을 이뤄. 등차는 더한 값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는 더한 값들이 등비수열을 이뤄요. 이거 세 개 더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세 개 더하면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지. 이것도 세 개 AR 6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니? 괜찮지? 그래서 자,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R 여섯 제곱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거 두 개 곱해봐. 두 개 곱하면 A 제곱 R 여섯 제곱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지? 똑같죠? 등비중항을 이루지? 그렇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이거 세 개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잖아. 등비조각이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언제나 등차든 등비든 개수를 똑같이 끊으면 등차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합도 등비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똑같이 끊어서 낸 것들이 있어. 이거 보면 S5니까 5개 더했잖아. S10이면 그 다음 5개잖아. 15니까 또 그 다음 5개. 20이니까 또 그 다음 5개. 이렇게 5개씩 끊을 수 있잖아. 그렇지? 끊을 수 있으면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처음 거 5개. 그럼 그 다음 5개는 S10에서 S5를 빼야지. 그 다음 5개잖아. 1, 2, A1부터 A5, A6부터 A10까지니까. 그치? 그럼 그 다음 5개는 S15에서 S10을 빼야지. 그 다음 5개는 S20에서 S15를 빼야지. 그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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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되지 않니? 괜찮지? 그럼 이제 이것들도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것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니까 이게 A라고 보면 이거는 AR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AR 제곱이겠지? 이거는 AR 세제곱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S5는 A고 S10은 어떻게 되지? S10은 이거 2개 더해야 되잖아. 5개씩이니까. 이거 5개, 이거 5개니까 2개를 더해야 되니까 그건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S15는 이렇게 3개 더해야죠? 그죠? 5개, 5개, 5개니까. 그치? 그러니까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S20은 A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S10분의 S20이니까 S10이 이거죠. S10분의 S20은 A의 1 플러스 R분의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오란 얘기지? 그렇죠? 이게 오란 얘기니까 A 약분되지? 그리고 이거 뒤에 있는 2개를 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1 플러스 R로 묶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그 다음 1 플러스 R 제곱, 이게 5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약분되죠? 괜찮지? 그래서 1 플러스 R 제곱이 5죠? 그럼 R 제곱은 4지? 괜찮아?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다. 그랬으니까 2겠지? 그래서 이제 R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S5분의 S15를 구하랬잖아? 그쵸? 그럼 S5는 A지? S15는 A의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죠? 그쵸? 그럼 A 약분되지? 그치? R이 2니까 집어넣으면 7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 합이 주어질 때 이런 유형의 꼴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꼭 끊어서 5개씩, 3개씩 이렇게 끊어서 나와. 그럼 그것끼리도 합끼리도 등차수를 이룬다. 합끼리도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훨씬 쉽게 구합니다. 선생님 저기 나온 R2 있잖아요. 음, 근데 저게 그 이수열 자체의 분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 5개 합, 요게 5개의 합, 합의 공비.
그래서 한번 써주시고 연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개수가 끊어진 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럴 때는 이거를 쓰면 굉장히 편하다. 바로 나와, 바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수를 끊으면 등차는 그것들끼리도 등차수열, 등비는 그것들끼리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지. 그래서 이제 합이 여러 개가 주어지면 똑같은 개수로 끊었는지를 보고 그 똑같은 개수로 끊었다면 이 공식을 써서 풀으라는 것이.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나머지도 쭉 풀어서 숙제는 등비, 등차 등비 끝까지 필기입니다. 이거는 풀어야 되니? 고난도? 아니요. 안 해도 되니? 그럼 여기는 확인해야 돼요. 여기 서술형까지는 해야죠? 네. 네. 그럼 수능 고난도나 전까지 하면 되겠네? 네. 음, 저는 수학여행 가요. 언제가? 화요일, 화요일? 화수목금. 화수목금 금요일. 그럼 언제 금요일 나와? 네. 음, 어디로 가? 제주도. 우리는 걸어서 갔나? 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걸어서 간 것 같은데요? 네? 진짜요? 한쪽에서 나도 사는 거야. 제주도를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소풍을 걸어갈 만한 거리로 갔다고. 5월달에 화요일부터가? 네. 화수목금? 네. 그럼 2학년만 가? 1학년도 가? 다 네. 같이? 응? 2학년. 1학년 안 가고? 네. 1학년은 야영. 야영? 하루 왜 가요? 음. 요즘은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그러대. 학부모들이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정말 너무 심해. 그 선생님이 제일 그거 실망스러웠던 게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상 뭐였는데 그 사람 발표하니까 모든 시도 교육청들의 교육감들이 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했어.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때려서는 안 된다, 뭐 머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거든. 근데 학생 인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리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 교육청 관계자, 이 교육감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학부모 표를 받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했는데 선생님의 권리에 관한 거는 안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권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교권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뭐 동남아로 뭐 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뭐 250만 원? 수학여행비가? 우리는 20만 원인데. 20만 원. 여기 20만 원이 싸다, 그래도. 교육청인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40만 원. 아, 원래 그래, 맞아. 6, 70만 원에.
제주도 그것도 뭐 4박 3박 4일? 그 정도면 그 정도 들지. 자, 테스트 보겠습니다.